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사산책 출발합니다. 흔히들 400년간 이어온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멸망이 라스푸틴이라는 한 파기한 떠돌이 수도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흥미거리로 한 얘기일 뿐 그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볼셰비키 정권이 들어선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에서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리고리 라스푸틴은 18살 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명은 그노비이였으나 젊은 시절 워낙 방탕하게 생활한 탓에 주변 사람들이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의 라스푸틴이라고 부른 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파기한 수도자였던 라스푸틴은 1903년 제정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나 예언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준다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이비 종교나 사기꾼이 사람들을 꿰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지요. 그러다가 니콜라이 2세의 알렉산드라 황후가 그의 소문을 듣고 그를 궁으로 부릅니다. 라스푸틴은 혈우병으로 고생하던 황태자의 병세를 기도요법으로 완화시켜 믿음을 얻었으며 이 공로로 귀족 대접을 받게 됩니다. 혈우병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났으며 신경쇠약 계통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알렉산드라 황후는 이로부터 라스푸틴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알렉산드라 황후의 넷째 딸이 뒤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나스타냐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한편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실 라스푸틴이 사기꾼이든 아니든 알렉산드라 황후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라스푸틴의 요법이 통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가 사기꾼인 것을 의심하면서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라의 장녀 올가는 라스푸틴의 실체를 간파하고 그를 멀리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알렉산드라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의 여동생 올가 알렉산드로바 역시 라스푸틴을 없애야 러시아가 평화로워진다고 하면서 그를 몰아내려 하였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라스푸틴이 황후의 권세를 이용하여 내정에 개입해 니콜라이 2세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라스푸틴은 농민들이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들여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정부의 인사에 개입해서 뇌물을 챙기고 정부의 정책에 멋대로 관여하는 것이 일상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엉망이었던 러시아의 내정을 파탄으로 끌고 갔습니다. 1915년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러시아는 라스푸틴의 천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전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생활고 그리고 전선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떼죽음 소식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황제파의 귀족들마저 황제에게 등을 돌리고 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라스푸틴에게도 서서히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황제파의 귀족들은 라스푸틴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궐석재판으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 그를 만찬에 초대해 준비한 청산가리를 그에게 먹였습니다. 라스푸틴은 청산가리를 먹었음에도 기타에 맞춰 춤을 추었는데 그의 춤은 2시간 반 정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청산가리를 먹으면 5초 이내에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으로 보아 오래되어 독성을 상실한 청산가리를 먹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황족 펠릭스 유수포프가 그를 총으로 쏜 뒤 강철 지팡이로 머리를 마구 때리고 양탄자에 싸서 얼어붙은 내바강에 빠뜨렸습니다. 1916년 12월 29일의 일이었으며 이때 라스푸틴의 나이 47세였습니다. 라스푸틴의 부검보고서에는 직접적인 사인은 총상으로 몸에 총알이 4발 박혀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문에 총알을 맞은 후 강철 지팡이로 머리를 맞을 때도 살아있었다거나 그의 사체를 강에서 건져 올릴 때 강 표면에 얼어붙은 얼음에서 라스푸틴의 손톱 자국이 발견되어 사람들을 경악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이는 모두 후세의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소문이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1917년 2월 1차 세계대전에 참전 중이던 러시아에 혁명이 터졌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러시아 사회의 모순이 누적된 결과로서 시기가 문제였을 뿐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과 국민들의 생활고 그리고 병사들의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동자와 병사, 농민들이 대규모로 시위와 파업을 일으켰고 이는 결국 니콜라스 2세의 퇴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2월 혁명으로 인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1917년 10월
블라디미르 레닌이 주도하는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했으며 1918년 3월 독일과 굴욕적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 조약을 맺고 전선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라스푸틴은 죽기 전에 이런 내용의 예언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내가 황족에게 죽는다면 황실도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다. 내가 귀족에게 죽는다면 25년 후에 러시아에서 황제는 자취를 감출 것이다. 내가 농부의 손에 죽는다면 황제는 수백 년 더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스푸틴의 예언대로 그가 황족에게 죽음으로써 1년 후에 제정 러시아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라스푸틴이 과연 그런 예언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이 역시 후세의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말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러시아를 망하게 하는데 일조한 파괴한 수도자 라스푸틴의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